전설의 아담, 말 그림에 담긴 수수께끼. 조선 중엽에 활동한 이시백은 연평보험군 이기의 아들입니다. 풍채가 당당하고 힘이 세었으나 힘자랑을 하지 않았고 지혜가 있지만 겸손하여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항상 나라시를 염려하며 청렴 강직하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시백은 어려서 오성군 이항복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이시백이 36세 때인 1617년의 일입니다. 당시 주도권을 쥔 대북 세력이 영창대군 친모인 임목대비 김씨를 폐위시키고 평민으로 강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시백의 스승 이항복은 불의한 일이라며 이에 맞서 싸우다가 관직이 삭탈되고 함경도 북종으로 유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시백은 스승을 따라 수십 리를 함께 걸어가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항복은 이때 말을 그린 그림 한 장을 남몰래 건네주면서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빨리 떠나서 교동 큰길가로 이사하고 이 그림을 사랑방 바깥벽에 붙여두게. 예, 알겠습니다. 부디 몸을 잘 보존하시어 건강하시옵소서. 이시백은 스승의 안위가 더 걱정인지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로 이항복을 배웅한 후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쨌든 집으로 돌아온 이시백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스승 이항복의 지시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622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조의 손자인 능량군이 이시백의 교동집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습니다. 소나기가 사나운 기세로 몹시 퍼붓자 능량군은 비를 피하려고 길가에 있는 그 집 사랑방을 향해서 처마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심코 벽을 쳐다보던 능량군은 사랑방 벽에 있는 그림을 발견하고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그림은 그 그림은 능량군이 어렸을 때 장난삼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능량군은 어인 연유로 자기 그림이 이 집벽에 붙어 있는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걔 누구 없어? 능량군은 비도 피할 겸 집 주인을 찾았습니다. 나그네의 부름에 이기가 나와서 반겨줬습니다. 이시백의 부친인 이기는 능량군과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여 능량군은 이기로부터 이시백을 소개받았고 능량군은 이시백에게 그 그림을 바깥벽에 붙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시백은 능량군의 그림이라는 말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그리 당부하셨기에 외람되나 사랑벽에 붙여놓았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자 그림이 걸린 내력을 알게 된 능량군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요. 듣고 보니 오성대감의 해안을 알 것 같습니다. 이기와 이시백이 뭔 말인가 싶어 궁금해하자 능량군이 이어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 왕자와 왕손이 글씨 및 그림 공부를 한 뒤에 오성에게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성이 저 그림을 갑으로 삼겠다고 가져갔는데 이는 아마 오성이 우리에게 서로 동지가 되라는 암호로 이 댁에 전한 모양입니다. 아, 그런 의미였군요. 이기와 이시백 부자는 감탄하며 능량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이기와 이시백은 능량군의 반정운동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거사는 성공하여 능량군은 제16대 국왕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이기, 이시백 부자는 공신이 되었고 이시백은 정승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라를 위해 바른 말을 했다가 간신배들 모함으로 귀양간 이항복이 훗날의 상황을 내다본 결과였습니다. 통찰력이 남달랐던 이항복은 아무 잘못 없는 임목대비의 폐모는 필연적으로 반정을 불러일으키라 예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인조반정 세력은 광해군이 어머니를 패했다라는 패륜론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이항복 문화의 문인들인 김유, 신경진, 구괭, 구인후, 최명길, 장유, 이기, 이시백 등이 모두 거사에 참여하여 광해군과 대북파를 몰아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인 셈입니다.